안녕하세요. 이현우의 평생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2급 실기 비용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생략하고 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2번은 셀 적용 문제인데요. 셀 서식 적용 문제인데 이번에 1번 문제는 떨어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를 읽어보셔도 되지만 문제를 보시면서 일일이 다 한 개 한 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이 그림을, 이 표를 맞추어서 비교해서 보시면은 어느 부분을 블럭 설정할 수 있이 나옵니다. 여러 부분 선택하고 마우스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또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이 따로따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가운데 정렬이 되었습니다. 이 리본 메뉴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위에 있는 이 탭 메뉴를 더블 클릭해서 숨길 수도 있고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병합된 셀들은 다시 한 번 더 누르시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다시 병합하고 싶으시면 또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 병합된 것을 누르시면 나누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C4부터 G4 영역은 걸골 스타일 굵게 채우기 색 노란 표준색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먼저 블럭 설정하시고요. 자, 여기가 표준 홈에 보시면요. 요 굵게 있습니다. 걸골에 굵게 누르시고요. 노랑은 요 바로 페인트통 이렇게 누르셔도 채워집니다. 만약에 여기에 없다면 요 드롭다운 화살표 누르셔 가지고 표준색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C3부터 H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 그 다음에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이 보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0은 0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 서식에 들어가면은 이제 샵이라는 게 있고 0이라는 게 있는데 샵은 0일 때 이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숫자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아, 여기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 설정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1번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에서 사용자 지정 서식 들어가시면 이제 표준으로 나오고요. 숫자에 갖다가 천 단위 구분 기호까지 표시하시고 사용자 지정이 들어가시면 또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샵, 샵0입니다. 샵은 숫자가 그 자릿수에 숫자가 없으면 표시 안 하고요. 0은 그 자릿수에 숫자가 없다 하더라도 0으로 표시하라 이 뜻입니다. 언더바는 지우시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문자 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 쓰시면 위에 보기에 나와 있죠. 그죠? 25개. 얘는 천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쉼표가 안 붙었죠. 그죠? 만약에 0,000 이렇게 했다면은 천 단위가 아니라도 0,025개 이렇게 됩니다. 자, 됐으니까 엔터 치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천 단위 구분 기호 있는 게 마지막에 하나가 있네요. 그죠? 얘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됐고 나머지는 천 단위 기호가 없으니까 그냥 걔만 붙였죠. 네. 3번 문제는 테두리를 표시하는 문제네요. A3부터 H13 영역에 테두리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A3부터 H13 선택하시고요. 홈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테두리, 오른쪽에 드롭다운 화살표를 누르셔가지고요. 제일 먼저 모든 테두리를 누르십니다. 그럼 모든 테두리가 다 치졌죠. 블럭 설정된 부분에 한해서 다시 누르셔가지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하시면 바깥쪽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이름 정의하는 문제네요. B5부터 B12 영역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하라 되어 있으니까 일단 블럭 설정하시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름 상자가 있죠.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제품명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드롭다운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이름 정의된 이름이 모두 나오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제품명이라는 이름만 정의되었기 때문에 얘만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 이름을 정의했다고 그러면은 수식에 들어가셔서 이름 관리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편집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는데 뭐 2급에서는 간단하게 삭제하고 닫고 새롭게 이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번 문제네요. 메모 삽입하는 문제입니다. H7셀에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하라. 그리고 항상 표시되도록 하라는 거, 그 다음에 맞춤을 자동 크기로 하라는 거 세 가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인기 품목을 적으면 되는데요. H7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이 클릭하시면 이름 상자에 H7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나오죠, 그죠? 네, 내가 어디다 클릭하냐에 따라서 저게 이름 상자에 달라지고요. 여기다가 H7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또 H7로 셀 포인트가 이동합니다.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이름 메모 삽입이죠, 그죠? 메모 삽입을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는 Shift F2번입니다. 자, 여기다가 지우시고요. 최고 인기 품목이라 적으면 되겠죠, 그죠?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적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메모 표시 숨기기 있죠? 요거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계속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를 한번 마우스 모양이 이리 될 때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시고 가지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메모 서식 누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글꼴 탭인데요. 맞춤 탭에 갑니다. 맞춤 탭을 누르십니다. 누르시면 아래쪽에 자동 크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요.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의 크기에 메모 상자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예, 항상 표시되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는 네, 기본 작업 2번 문제는 끝났습니다. 네, 3번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은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문제네요. A4부터 G15 영역에 대하여 직위가 주임이면서 총 급여가 400만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는 거고요.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직위가 주임이라야 되고 또 총 급여가 400만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두 개입니다. 직위가 주임인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총 급여가 400만 미만인 조건 하나, 두 개입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되겠죠. 뭐이면서 하니까, 그죠? 직위가 주임이고, 그리고 총 급여가 400만 미만인 행에 대하여 서식을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런 서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N담수 써야 되겠죠, 그죠? 네, N담수를 써야 되겠습니다. N담수를 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밑에 말이 있는데 그거는 하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4부터 G25라고 했습니다. A4부터 G25까지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라고 되어 있지만 메뉴에 있는 이 4번 성명, 주기 이 글자들을 필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필드명은 넣지 않습니다. 그 조건부 서식에서는 필드명을 절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범위 설정이 이렇게 해라고 나와 있지만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는 필드명은 넣지 않습니다. 뭐 1급에서도 2급에서도 다 상관없이 넣지 않습니다. 자, 홈에 들어가시면요. 오른쪽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요. 2급은 항상 똑같습니다. 조건부 서식 누르시고 세규칙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시고 세규칙의 마지막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거 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식 지정할 때 반드시 등호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호로 시작해야 내가 지금 수식을 쓰겠다,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두 가지 다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엔드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죠? 엔드 쓰시고요. 가로 열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직위가 주임입니다. 그래서 직위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하면 달러 표시가 C에도 붙고 4에도 붙었죠. 그 말은 C10도 고정이고 행도 고정이다. 그러니까 C4만 가지고 비교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C4에 있는 값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C5, C6, C7 이런 식으로 모든 C열에 있는 데이터를
주임인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누릅니다. 그러면 C열은 고정이 되어 있죠. 달러가 붙었기 때문에 얘들은 고정이고 4는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4, C5, C6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B열에서 우리가 뭐 주임을 찾을 필요도 없고 또 D열, A열에서도 주임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C는 고정이 되고요. 4는 상대 참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는 절대 참조, 4는 상대 참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하고 같다면 문자 주임이죠. 그죠? 그 다운표를 해야 되겠죠. 그죠? 다운표에서 주임이라 하고요. 다운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4가 주임이라는 조건을 하나 줬습니다. 근데 하나가 아니죠. 조건이. 자, 쉼표 찍고 조건을 하나 더 씁니다. 자, 총급여죠. 총급여를 마우스로 찍습니다. 역시 달러 표시가 두 개 다 붙었죠.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누릅니다. 그래서 G4, G5, G6 이런 거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총급여가 작다. 얼마? 400만 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쉼표 400만 원 할 때 쉼표 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엔드에 대한 쉼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찍으시면 안 되고요. 자, 엔드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이 얘가 주임인 것과 두 번째 조건인 얘가 400만 원 미만인 두 조건을 만족할 때 여기에 서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식은 어떻게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서식 누르시고요. 자, 걸골 스타일은 굵게를 하라 했죠. 그죠? 걸골 스타일은 굵게. 지금 여기에 걸골 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은, 네, 여기 보면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마우스를 색깔 위에 올려놓으시면 마우스 툴팁에 파랑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임, 그죠? 네, 주임이면서 총급여가 400만 미만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예. 색깔 서식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얘는 주임이지만은 400만 원이죠. 400만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400만 원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400만 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서식 적용을 안 했고요. 얘하고 그러니까 해당하는 이 두 조건을 해당하는 얘하고 조건을 해당하는 그 행 전체에 대한 서식을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계산 작업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1번입니다. 1번부터 하겠습니다. 1번 표 1에서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dsum 라운드 다운 중에 알맞은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는데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여기 보기 중에는 dsum밖에 없죠. dsum, daverage, dcounter, dsum, daverage, dcounter, d가 들어가는 건 데이터베이스의 d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얘들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선택을 할 때 반드시 필드명을 포함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얘 필드명이죠. 반드시 필드명을 넣어야 되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dsum, daverage, dcounter 이런 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여기다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지점인 동부입니다. 지점이 동부인 조건이죠. 자, 지점에서 동부 선택하시고요. 자, 컨트롤 C 누릅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하셔가지고 컨트롤 V 누르시면 되겠죠. 자, 잘못했네요. 다시 할게요. 지점이 동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자, 여기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조건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붙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떨어져 있는 지점, 조건이 서부나 남부나 북부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점을 한번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남부라 생각하면 남부를 클릭합니다. 그럼 두 개가 선택됐죠?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것을 선택해서 복사하더라도 붙여넣을 때는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붙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동부니까 그대로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자, 지점이 동부인 합계 dsum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넌 쓰시고요. dsu까지 쓰면은 dsum이 나와 있죠. 파란색 블럭이 되어 있는데요. 탭 기칩니다. 여기서 fx 함수 삽입이랑 함수 마법사를 이렇게 누르십니다. 누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필드명을 포함한 데이터 범위 전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이 범위를 나중에 뭐 채우기 핸들링에서 끝나고 했을 때는 절대 참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뭐 끌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의 값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참조할 필요가 없겠죠. 자, 필드는 실제로 계산될 필드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계산할 거냐면은 지점이 동부인 매출액의 합계를 구할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계산할 필드는 매출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만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범위를 찍는 게 아니고 필드명만 찍으면 된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수는 조건이죠. 얘는 조건입니다. 무조건. 밑에 보시면은 조건이라고 써놨습니다. 조건. 예,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죠. 지점이 동부인 조건입니다. 지점이 동부인 조건.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값이 나옵니다. 이걸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8,10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문제에 보시면은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림 함수는 라운드 업이죠. 업.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 다운은 버림 함수고요. 올림 함수는 라운드 업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업을 이 값, 나온 이 값에 대한 라운드 업이니까 이 값에 대해서 라운드 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를 뭐 더블 클릭하셔갖고 여기다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꼴 다음에 그러니까 D 앞에다가 이렇게 클릭하셔갖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업이라고. ROUND U까지 쓰니까 라운드업이 되죠. 그죠? P까지 써도 되고요. 탭키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fx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dsum에 대해서 나왔죠. 근데 우리는 dsum은 다 했죠. 그래서 라운드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자릿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뭐 내가 소수 한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 그럼 1 쓰면 되는 거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다 하면 2 쓰면 됩니다. 만약에 정수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0 쓰면 됩니다. 소수점이 없다. 근데 이거는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1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1000의 자리로 나타내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3 하면 이렇게 1000의 자리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는 다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입니다. 정수는 0이고요. 소수점은 1, 2, 3 이런 식으로 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셋째 자리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올림이니까 100이 1000으로 된 거죠. 자, 2번 하겠습니다. 여기 2번 문제인데요. 표 2에서 상여금이 120만원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표시하시오 되어 있고요. 사용할 함수는 에버리지와 카운트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선자까지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원수를 구하는 함수는 카운트죠. 그런데 카운트는 조건 없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숫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하는 게 카운트입니다. 자, 해볼까요? 카운트라고 쓰시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블록 설정해서 엔터를 치면 이 셀이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 셀 중에 숫자인 셀의 개수는 2개죠. 그래서 2가 나오는 겁니다. 카운트하면. 그리고 조건을 주는 개수가 있죠. count if라고 있습니다. 자, 그것 해볼게요. count if라고 쓰시고요. 첫 번째가 범위죠. 조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사원의 개수를 구하겠다. 그러면 선택하시고요. 밑에가 조건이죠. 여기다가 사원이라고 칩니다. 사원. 시프트 택 치면은 사원이 다운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사원의 개수가 몇 개냐? 세 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요. 사원은 3명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count if 같은 경우는 조건을 하나밖에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건을 여러 개 주려면은 count if the 그렇게 s를 붙여야 됩니다. count if에서 s를 붙여서 count if th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요. 는 쓰시고 COUNTIFS 그죠? 탭키 치시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상여금이 120만원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 상여금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죠. 이 중에서
이 범위에서 120만 원보다 크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조건에 클릭하시고요. 자, 항상 왼쪽이 기준입니다. 왼쪽이 크다 얼마보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20만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탭키 치시면요. 5명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 범위죠. 그죠? 이 범위에서 120만원보다 큰 거는 몇 명? 5명이다. 여기에 1명, 2명, 3명, 4명, 5명 나오죠. 그죠? 그래서 5명입니다. 이렇게. 이게 끝이 아니죠.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그죠? 자, 조건이 뭐냐면은, 기본급이, 이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 크거나 같다죠. 이상은 그죠? 포함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 기본급이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면, 크거나 같다. 뭐, 기본급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평균은 에버리지죠. average 쓰시고요. 가로 열고, 무엇의 기본급의 평균이죠, 이거. 그리고 가로 닫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만 하면, 자, 이 범위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본급 전체 중에서도 얘들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범위만 있을 때는 따옴표를 묶어줍니다. 이렇게 조건에서 따옴표를 묶어주는데 함수는 따옴표를 묶으면 안 됩니다. 함수가 문자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범위만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기다가 따옴표 하시고요. 여기다가 따옴표 하시면 되는데 따옴표와 함수를 그냥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연산자를 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연산자를 쓰란 말 없어도 연결연산자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범위하고 함수하고 같이 쓸 경우에는 사실은 띄어쓰기는 관계없습니다. 알아서 해줍니다. 자기가.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택기를 쳤다. 그럼 따옴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붙죠. 그래서 수정할 때는 반드시 이 끝에 거 지워주시고요. 네, 물론 앞에 먼저 하셔도 관계는 없긴 합니다. 어쨌든 따옴표를 끝에 있는 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따옴표 하시고요. 연결된 선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3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는 3이다. 엔터 치면은 3 나오죠. 근데 이 끝이 아니죠. 또 하나 더 있죠. 계산된 인원수 뒤에 명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자, 명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M%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연결된 선자 쓰시고 따옴표로 해서 명이라는 문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3명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는 지우고요. 자, 3번 하겠습니다. 주민번호죠. 그죠? 주민번호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판단하는 문제네요.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맞죠? 2 또는 4이면 열을 표시하라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거죠. 8번째 자리라고 하는 거는 요거 가지고 남이냐 여냐 판단해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 다 알죠. 그죠? 2000년생 이상은 이제 3, 4로 표시되고요. 그 2000년대 그 밑에는 1, 2로 표시가 되죠. 그죠?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주와 미담수로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추주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HO까지 쓰니까 파란색 블록으로 나오죠. 탭키 치시고요. 함수 마법사 10부터 F3번이나 FX 누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이 추주 함수가 뭐냐면은 첫 번째 인덱스 넘버라고 있습니다. 인덱스 넘버에 들어가는 숫자가 1, 2냐에 따라서 이 밸류 1, 2, 3 이거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이런 식으로 있다 치면 이 인덱스 넘버에 1이 들어가면 출력이 S가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3이면 F가 출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인덱스 넘버는 8번째에 있는 첫 번째 글자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미드함수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미드함수부터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꼴 쓰시고요. MID 쓰시고 탭 치시면 되겠죠. 자, 미드함수 fx 요거 누르시면 되겠죠. 미드함수는 첫 번째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되돌려줄 문자들이 포함된 문자열이죠. 그래서 문자열은 이것을 문자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자, 스타트 넘버 몇 번째냐 물어보는 겁니다. 스타트 시작하는 숫자가 몇 번째냐. 그래서 9, 9, 0, 1, 2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번째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있는 몇 개의 글자냐, 몇 개의 글자냐면은 여덟 번째 있는 첫 번째 글자만 가지고 우리가 남자, 여자 표시, 성별을 구분하죠. 그죠? 남녀 성별을 구분하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C17에 있는 여덟 번째에 있는 첫 번째 글자 하나, 글자 한 개만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 글자가 지금 여기에서는 2라는 겁니다. 2. 엔터 치면 되겠죠. 그러면 끌 필요도 없지만 끈다 하면 맞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요 앞에 여덟 번째 있는 글자하고 얘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이게 추주의 첫 번째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클릭하시고요. 요게 수식 입력줄에 이꼴 다음에 미드 앞에 M자 앞에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추주 쓰시면 됩니다. CHO까지 쓰고요. 탭 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함수 마법사 fx 누르시면 되는데요. fx 누르시면은 자, 역시 아까와 똑같이 미드 함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추주 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주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인덱스 넘버에 미드 함수가 들어갔죠. 자, 첫 번째 미드 함수는 2입니다. 자, 얘가 1일 때는 뭘 출력해야 됩니까? 얘가 1일 때는 여덟 번째에 있는 첫 번째 글자가 1이면 뭐? 남이죠. 남 출력하러 되어 있습니다. 자, 탭 끼치고 여기에 있는 글자가 2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글자가 2면 뭘 출력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 출력하면 되겠죠. 3이면 남이고요. 여기에 있는 글자가 4면 여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자, 이 함수 마법사를 이용할 때 문자를 입력하면 탭 키를 치면 또는 Shift 탭 키를 치면 다운표가 이렇게 생깁니다. 뭐 이렇게 뭐 탭 키를 계속 쳐도 이거 빈칸은 상관없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위로 올리고 싶다면 Shift 탭 누르시면 위로 올라가긴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죠? 네,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끌어보시면요. 자, 2니까 여가 맞고 3이니까 남이 맞고 4니까 여가 맞죠. 이렇게 검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4번 표 4에서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을 순위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와 larg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f 함수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는 쓰시고요. if 함수 이렇게 쓰죠. 그죠? if 쓰고 첫 번째가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이 들어가고요. 이 조건 논리값을 만족하면은 여기 있는 값을 출력합니다. 여기에 있는 값 출력하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있는 값을 출력합니다. 이게 if문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출력할 값이 하나, 두 개이면 if문 하나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 개를 출력해야 되겠죠. 최우수와 우수와 그다음에 공백이죠. 공백까지 해서 세 개를 출력해야 됩니다. 세 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if문 하나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if문을 두 개를 써야 되는데요. 여기에 조건,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값을 출력하는 거는 끝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을 출력할 때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if문을 또 씁니다. 이렇게 if 써가지고요. 조건에 두 번째를 줍니다. 두 번째 조건을 줍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얘를 출력할 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은 얘를 출력할 겁니다. 이렇게 if문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if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요. 자, 첫 번째 if문을 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얘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높은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이 전체 중에서 가장 높은 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물론 188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이 전체 중에 가장 큰 값이라면 이 값을 출력해라. 뭡니까? 최우수를 출력해라는 거고요. 최우수를 출력하고요. 만족하지 않는 것 중에서는 다시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는 것 중에서는 이 값이 이 전체 값 중에 두 번째로 큰 값하고 비교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큰 값하고 비교했을 때 그 두 번째로 큰 값하고 만족한다면은 얘를 출력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큰 값은 얘를 출력하고 두 번째로 큰 값은 얘가 뭡니까? 우수죠. 우수를 출력하고 첫 번째, 두 번째도 만족하지 않은 나머지는 공백을 출력하라는 겁니다. 공백은 따옴표 두 번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실제로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f를 써야 되겠죠. if 쓰시고요. take b 쓰시고. 자, 첫 번째 함수 마법사 일단 들어가시고요. 자, 로지컬 테스트입니다. 3이나 거짓으로 판정될 값이나 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값이 같으냐 물어봅니다. 뭐하고? 라지. 첫 번째로 큰 값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큰 값. 그래서 라지를 쓰시고요. LARG 이라고 쓰시고요. 가로 열고. 자, 이거를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려면요. 이게 수식 입력줄에 라지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함수 마법사가 라지로 바뀝니다. 자, 범위죠. array 범위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array의 인수에 대한 설명이죠.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 중에서 k는 몇 번째로 큰 값입니다. 여기 보시면 몇 번째로 큰 값, 첫 번째로 큰 값이죠. 그죠? 예, 첫 번째로 큰 값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범위가 절대 참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내 점수와 우리 반 전체 점수와 비교해야 되겠죠? 내 짝지는 어떻습니까? 내 짝지도 마찬가지로 자기 점수하고 우리 반 전체 점수와 비교해야 되고 내 앞에 있는 애나 내 옆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로 자기 점수와 우리 반 전체라는 범위와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반 전체라는 범위는 바뀌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총점이라는 이 범위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절대 참조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F4번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값하고 뭐하고 같다면 이 값하고 같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if 함수, 여기 if를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또 if 함수가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라지 i17부터 i24 어디입니까? 총점 이 부분이죠. 이 중에서 1이니까 제일 큰 값이 i17에 있는 이 값하고 같다면 뭐 여기다가 최우수를 출력해라 이것입니다. 최우수로 표시하고요. 아니라면은 우수도 있고 공백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if문을 또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f 쓰시고요. 가로 열고 역시 마찬가지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려면 if를 여기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if에다가 클릭하시면 if 함수로 바뀌었죠. 그죠? 네. 자,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이제는 그죠? 아까 첫 번째 조건 했고 두 번째 조건은 이 값이 그러니까 i의 17에 있는 값이 같으냐 물어봅니다. 역시 라지를 써야 되겠죠. LARG 이라 쓰시고요. 가로 열고 역시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려면 여기 라지라는 글자를 수식 입력줄에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라지로 바뀝니다. 역시 범위 총점이라는 범위죠. 이 범위 설정했죠. 자, 이번엔 블럭 설정 안 하고 그대로 F4번 키 누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로 껐을 때는 F4번 키를 바로 누르시면은 전체 달러 표시가 붙는데 어쨌든 달러 표시가 4개 다 붙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K는 몇 번째로 큰 값입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큰 값이죠. 자, if 함수 들어갑니다. if를 클릭합니다. 자, 역시 조건 두 번째도 조건에 들어왔죠. 이제. 자, 두 번째로 큰 값하고 같다면은 뭐 우수를 출력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택기 치시고요. 우수도 아니면 그러니까 최우수도 아니고 우수도 아니면 뭐 출력해야 됩니까? 그렇죠. 공백이죠. 그럼 공백은 따옴표를 두 번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은 가로가 하나 부족하다가 나옵니다. 예 하면은 가로를 채워주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얘는 우수고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끌어보면은 제일 높은 값인 얘는 최우수고요. 그 다음에는 우수가 나왔습니다. 자, 함수 한 번 더 보시면요. 자, 이 if입니다. if. 이 if에 대한 여기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게. 논리값이 되겠죠. 그죠? 조건 1이 되고요. 이 조건 첫 번째 걸 만족하면 최우수를 출력하면 됩니다. 근데 만족하지 않은 경우 이 전체가 바로 거짓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러니까 이 if에 대해서 조건이고요. 3이고 거짓인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얘를 출력하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얘를 출력하면 됩니다. 근데
합인 경우는 최우수만 출력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거짓인 경우는 우수냐 공백이냐를 따져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if 두 번째 조건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조건 두 번째로 큰 값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큰 값하고 얘하고 같으냐 물어봅니다. 같으면 우수, 아니면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큰 값은 무조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은 최우수라고 출력해버리고요. 최우수가 아닌 것 중에,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이 아닌 것 중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큰 값은 우수 아니면 공백을 출력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5번 표 5에서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와 B38에서 D39 영역을 참조하여 지원 학과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if 에러와 hlookup 레포트 함수 사용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은 원서 번호,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원 학과를 표시할 건데요. 지원 학과는 여기서 찾아 쓰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원서 번호의 첫 번째 문자를 가지고 찾아서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원서 번호의 첫 번째 문자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문자의 첫 번째 열 어디에 있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열이니까 레포트 함수를 써야 되겠죠. 자, 는 쓰시고요. L, E, F까지 쓰면 되겠죠. 태기 치면 나오고요. 역시 함수 마법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자에 있는 텍스트, 이 문자에 있는 몇 번째? 몇 개? 한 개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한 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포트 함수이기 때문에 A29에 있는 한 개, 어디에 있는? 레포트니까 왼쪽에 있는, right면 오른쪽에 있는 되겠죠. 그게 M이라는 겁니다. 지금 엔터 치면은, 자, 검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끄는 겁니다. 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맞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 있는 학과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함수, 우리가 이제 행별 함수를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데요. hlookup 입니다. H처럼 생겼죠? hlookup. 자,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수식 입력줄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HL까지 쓰면 hlookup 되어 있죠? 태기 치시고요. hlookup을 클릭합니다. 아무 글자 아무 곳이나 fx를 누르시고요. 자, 첫 번째가 찾고자 하는 값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값 맞죠? 그죠? 레프트 A29의 첫 번째 값. 그걸 가지고 찾는다. 어디에 찾느냐? 어디에서 찾느냐면 여기에 있는 이 표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민수도 여기에서 찾아야 되고 김병호도 여기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최주영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찾는 표는 이 표만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는 바뀌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야 됩니다. 자, 몇 번째 행. 우리가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중에서 출력할 게 1행, 2행, 행별, Hlookup은 행별 함수이기 때문에 1행이냐, 2행이냐, 또는 3행이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출력해야 할 행은 두 번째 행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2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2. 자, 마지막에 range looku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리값으로서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이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false다.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이 m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첫 번째 행에 있느냐, 똑같은 게 있느냐, s도 똑같은 게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들 모두가 여기에 똑같은 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있죠? 있기 때문에 여기는 false를 써야 되는데 엑셀에서는 false나 0이나 똑같은 겁니다. 숫자 0. true는 0 말고 다른 숫자 1, 2, 3, 4 아무거나 적어도 그거는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0 또는 아니면 false, 0으로 false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1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여기가 점수일 경우, 여기가 90, 80, 70 이렇게 나오면은 그 범위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91, 92, 35, 75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값이 여기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기에 1을 써서 범위를 찾는 겁니다. 그거 나오면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엔터 치고요. 자, 멀티미디어가 학과인데 이렇게 쭉 끌면 자, 마지막 거 A는 없죠. 이게 A는 없기 때문에 오류가 뜨는 겁니다. 오류 뜰 때 사용해야 할 함수가 바로 if error라고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물론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됩니다. 바로 덮어 쓰면 되니까. 자, 요 맨 앞에다 클릭을 하시고요.
if e까지 ife까지 쓰고요. 탭키 칩니다. 탭키 치시고요. if 에라에 클릭하시고 fx 누르십니다. 자, 이 값 밸류, 이 값이 에러라면 이게 있는 값을 출력해라 이 뜻입니다. 뭐라고 출력하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코드 오류라고 출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문자 코드 오류니까 코드 오류라고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요. 탭 키를 치시면은 코드 오류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오류면 에러면 if 에러면 코드 오류라고 출력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드 에러가 아니죠.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에러라는 건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맨 마지막 값만 바뀌면 되겠죠. 코드 오류라고 이렇게 됐죠? 네. 분석 작업 1번입니다. 시나리오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표1에서 집행률계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집행액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그러니까 D10에 있는 값이 변동하는 경우 C10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C10셀의 이름은 집행액 합계, D10셀의 이름은 집행률 계로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C10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가지고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집행액 합계라고 적으시고요. 네, 엔터 치시면 되겠죠. 그죠? 엔터. 그러면 조금 전에 이름 정해놨던 제품명하고 집행액 합계 같이 나오죠. 그죠? 네. 다음에는 D10번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집행률 계로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상자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집행률 계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이제는 3개가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오타가 났다든지 뭐 잘못 입력했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집행률인데 집행률로 했다든지 하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수정하는 방법은 수식에 들어가시면요.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보시면 이름 관리자에서 삭제하고 싶은 거 먼저 선택하시고요. 또는 편집하고 싶은 거 선택하시고 편집이나 삭제를 누르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급에서는 삭제하시고 다시 만드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1번은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상 집행률 8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시나리오를 만드실 때는 변동하는 셀을 먼저 클릭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뒤에 10번이죠. 얘가 바뀌는 거죠. 얘가 지금 80으로 바뀌고 얘가 80으로 바뀌고 얘가 5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되는 이 시나리오를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률계가 변동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변동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셀, 이 셀을 바뀌는 셀을 선택하고 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에 들어가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가상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데이터의 가상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누르시면요. 자, 이거는 원래 없는 겁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하시면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시나리오 이름 밑에 적혀 있습니다. 요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 와서. 자, 여기 보시면은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상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비율 인상이라 적으시면 됩니다. 비율 인상 글자 틀리시면 안 되고요. 률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집행률계를 8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변경될 셀이 D10이 8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얘가 집행률계가 80으로 바뀝니다. 80. 자, 여기서 확인하셔도 되지만 한 개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 이렇게 누르시면요. 여기다가 이제는 인하가 되겠죠. 당연히 비율 인하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비율 인하를 하고 50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비율 인하라 적으시고요. 네, 밑에다가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여기다가 50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는 추가할 게 없죠. 2개밖에 없습니다. 인상 하나, 인하 하나 이렇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의 시나리오만 만들 겁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네, 여기서 시나리오 요약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2개 나와 있죠. 비율 인상도 있고 비율 인하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하고 싶으시면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인상을 만들어 놓고 추가를 해야 되는데 확인을 눌렀다면 이런 화면이 뜨겠죠. 그러면 추가 눌러서 똑같이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약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그대로 시나리오 요약이죠. 그죠? 결과체는 자동으로 이렇게 C10이 클릭이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다면 내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에서 C10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 되어 있으니까 변동되는 시나리오 셀은 C10이 맞습니다. 그래서 C10을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은 네, 이렇게 새롭게 시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만일 이름을 정의하지 않았다면은 이게 C에 10번, 뭐 D에 10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셀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이름 정의한 이름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정의한 이름으로 나와야만 됩니다. 또 오타 나면 안 되고요. 절대로. 네. 그리고 위치는 뭐 따로 어디에 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왼쪽에 두어야 된다 했으니까 분석 작업 1시트 왼쪽에 만들어졌죠. 자동으로. 그죠? 요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오른쪽에 두라고 말이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면 이렇게 끌어갖고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보고 정답과 일치해야 되는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 데 있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글자 틀리지 말고 입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분석 작업 2번 정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표일에서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포지션의 경우 가입 기간 셀 3개 따라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라고 하는 것은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용자 정의 정렬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블록을 설정하시는데요. 반드시 필드명을 포함해서 블록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필드명에 따라서 정렬을 할 거니까요. 정렬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들어가시면요.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데이터에 가상분석의 시나리오 들어갔었죠. 그죠? 그게 똑같이 데이터에 들어가시면요.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이렇게 정렬이 있고요. 이 정렬을 누르시면요. 정렬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기준이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포지션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자, 값으로 정렬할 거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아니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렇게 누르시면요. 자, 여기다가 목록 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게 투수죠. 쉼표 해도 되고 엔터 쳐도 됩니다. 이렇게 포수 엔터 치고요. 내야수, 외야수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여기다 주간 누르시면 쉼표가 들어갑니다. 주간 누르시면요. 맨 아래쪽에 이렇게 쉼표로서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 쉼표 찍으면서 이런 식으로 쉼표 찍으면서 바로 입력하셔도 되고 엔터 쳐서 입력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추가하시면 되고요. 네. 다 됐으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첫 번째 기준이 포지션이고요. 동일한 포지션, 그러니까 같은 투수일 경우에는 뭐로 정렬해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준 추가를 누르셔가지고요. 자, 다음에 가입 기간이죠, 그죠? 가입 기간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셀 색을 선택하십니다. 셀 색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드롭다운 하살표를 누르시면요. 셀 색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RGB 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 RGB 값이 한 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위에 수가 있고 아래쪽에 수가 있는데 여기는 위에 수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포지션이고요. 두 번째 기준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정렬을 하는 겁니다. 확인하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투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포지션별로 정렬되어 있죠. 투수, 포수, 내야수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은 투수일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서 색이 있는 거, 색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이 색이 있는 게 제일 위에 올라가고요. 그 안이 색이 없는 것은 아래쪽에 정렬됩니다. 외야수도 한번 보면 마찬가지죠, 그죠? 외야수 중에서는 색깔이 있는 게 먼저 올라가고요. 그 외에는 아래쪽에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문제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4부터 N14 영역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되어 있고요. 매크로 이름은 평균,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개발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삽입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 도구의 삽입 양식 컨트롤은 없죠, 지금. 없으면
파일에 들어가시면 옵션에 들어가셔가지고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개발 도구 얘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다 체크했죠, 그죠? 체크되어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개발 도구에 들어가시면 나오죠, 그죠? 개발 도구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뷰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요겁니다. 요게 단추죠, 그죠? 툴팁이 나옵니다. 이렇게 단추라고 단추 선택하시고요. C에 17번부터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C에 17번 근처에 가시고요. 마우스 Alt키 키보드의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C에 D에 19번까지 들어가셔가지고 마우스 놓고 Alt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선택하시고요. 기록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매크로 이름 평균입니다. 자, 여기서 평균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평균 구하는 거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블럭 설정하신 다음에 홈에 자동 합계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수식에 이게 자동 합계가 있죠, 그죠? 자동 합계 누르셔가지고 평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평균이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수식 입력줄에 에버리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접 에버리지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함수 마법사 이용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상관없고요. 자, 다 됐으면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누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크로에서 이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누르시면 이제 중지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이름을 바꿔야죠. 텍스트 이름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요. 텍스트 편집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편집 누르시고요. 지우시고 딜리트 키 누르시고 지우시고 여기다가 평균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매크로가 실행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지우시고요. 자, 마우스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아무 곳이나 있어도 됩니다.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곳에 마우스를 두지 않고 나머지 아무 곳에나 마우스를 둔 상태에서 평균 단추를 누르시면 평균이 구해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거는 지우셔도 되고 놔두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B3, B14, D3, D14 영역에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되어 있고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입니다. 셀 서식의 서식입니다. 도형은 기본 도형의 빗면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본 도형, 도형의 기본 도형입니다. F17부터 D에 19번까지 그리면 되겠죠, 그죠? 자, 사위에 들어가시면 도형이 있죠. 도형에 기본 도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액자입니다. 빗면입니다. 여기 액자고요. 그러니까 액자가 아니고 지금 빗면을 하려 되어 있죠. 요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빗면이고요. 여기가 액자입니다. 그 빗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F 근처에 가셔가지고 마우스를 올려둔 상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끌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를 놓으시면 Alt키도 놓으시고요. 자, 이거는 매크로가 바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글자를 텍스트부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형에 텍스트 입력하실 때는 그냥 도형만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서식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가운데 정리나 이런 말은 안 해놨죠. 그래서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매크로 지정은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요.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지정 누르시고요. 자,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서식이라고 하시고 기록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누르시고 똑같이 매크로 이름은 서식되어 있죠, 그죠? 네, 확인하시고요. 이제 기록되어 있는 기록 중인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B에 3분부터 이제 이렇게 블럭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D에 3분부터 14번까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글꼴색 빨강으로 하러 되어 있죠, 그죠? 자, 글꼴색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요. 표준색 빨강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방 이거 블럭 설정은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기록 중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기록 중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 중지를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서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려면요, 얘를 홈에 들어가서 원래 글꼴, 그러니까 자동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말고 다른 곳에 클릭한 상태에서 서식을 눌렀을 때 이렇게 서식이 적용되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 시트에 차트를 지시사항에 따라서 수정해야 되고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를 삭제하고 새롭게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그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수정해라는 뜻입니다. 1번 별정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별정통신 서비스라는 게 들어있죠. 근데 문제지에 보시면은 별정통신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만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딱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은 위에 탭 메뉴에 디자인 탭이라고 나옵니다. 차트 도구에 디자인 탭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셔가지고 별정통신 서비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제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거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제거가 되었습니다. 일단 자, 하나씩 하면 되겠습니다. 2번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죠. 선택이 안 되어 있다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조들점 보입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이 조들점이 8개가 이렇게 조들점이 찍혀 있으면 선택된 겁니다. 자, 다른 데 클릭하면 조들점이 없어지죠. 다시 클릭하면 조들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선택 누적 세로막 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더블 클릭하시면요. 역시 디자인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누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묶어 세로막대형이고요. 얘를 누르시면 누적 세로막대형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죠? 얘도 나오고 이렇게 계속 나오긴 하는데 누적 세로막대형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면은 자, 누적 세로막대형 됐죠. 그죠? 자, 3번에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 셀과 연동되도록 하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트 제목이 여기 있죠. 그죠? 이것을 여기에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떤 요소, 차트 요소의 제목이라든지 범례라든지 축 레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없는 것 채로 있는 거는 왼쪽 위에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입니다. 물론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 선택하시고요. 차트 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연동되도록 하라 있잖아요. 그죠? A1 셀과. 그래서 연동되도록 하려 했을 때는 제일 먼저 동호를 씁니다. 이렇게. 동호 쓰면 수식 입력줄에 동호가 생깁니다. 이 차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동호만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A1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 차트 작업 시트, 느낌표는 시트를 의미합니다. 차트 작업 시트라는 곳에 A1 셀을 연동하겠다 이 뜻입니다. 엔터를 치면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제목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차트 제목이 A1 셀에 들어가고요. A1 셀에 있는 값을 내가 뭐 바꾸었다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얘도 바뀐다는 겁니다. 컨트롤 Z가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동이라는 말은 이렇게 A1 셀에 어떠한 데이터가 바뀌면 이 제목도 같이 바뀌어라 이 뜻입니다. 4번에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의 2019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벨의 값을 안쪽 끝으로 설정하라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얘를 얘기하는 건데 자, 먼저 한 번을 이 색깔이 있는 차트를 한 번을 클릭합니다. 차트 위에서. 그러면 부가통신 서비스라는 계열이 다 선택되었죠. 근데 얘만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천천히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면 얘만 따로 선택되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디자인에 여기 디자인 누르시면 됩니다.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 또는 이렇게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활성화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차트 요소 추가 누르셔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들어가시면 됩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의 안쪽 끝에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안쪽 끝에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안쪽 끝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전체 5번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0으로 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계열 겹치기를 오른쪽에 데이터 요소 서식이 생겼죠. 계열 겹치기를 0.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간격 너비도 0 해주시고요. 엔터 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자, 똑같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비교해보면 문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지와 똑같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 이로써 2급 실기 B형 다 해봤고요. 질문은 카페에 올려주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